사라진 남작. 클럽에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 긴장된 표정으로 룰렛 게임을 하고 있었다. 게임판에는 돈을 걸고 참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뒤에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게임을 진행시키고 있는 딜러는 금발머리가 단정해 보이는 젊은 백인 청년이었다. 이런 장소에 와볼 기회가 거의 없었던 저스틴은 새로운 기분을 느꼈다. 손님 여러분, 돈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번호에 돈을 걸었다. 그들 가운데에는 특별해 보이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도박판에서 언제나 볼 수 있는 데스타브 남작이었다. 그가 자기를 어떻게 받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모두 그를 남작이라고 불렀다. 인상이 부드럽거나 자상해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느낌을 주는 중년의 신사였다. 당신은 천재적인 도박사야. 다음번에도 오는 거겠지? 남작은 옆에 앉아 있는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말했다. 말투로 보아 런던뿐만 아니라 세계의 도시를 섭렵하며 도박을 벌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저스틴은 조지와 함께 뒤쪽에 서서 조용히 구경했다. 주변에 여자들이 별로 없기도 했지만 저스틴의 모습은 확연히 눈에 띄었다. 이제 됐습니다. 더 걸지 말아주십시오. 젊은 백인 딜러는 능숙한 솜씨로 룰렛 게임을 진행했다. 돈을 걸어놓은 사람들이 긴장하는 가운데 회전판이 돌아갔고 이윽고 당첨 숫자가 정해졌다. 흑색 17번입니다. 그때 저스틴은 남작의 바로 뒤에 서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던 그녀는 자신의 앞에 앉아 있는 남작의 번호가 흑색 17번임을 알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따셨군요. 놀라는 그녀 모습은 순진한 소녀와 같았다. 우연이지요. 방금 돈을 딴 남작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한마디로 잘라 말하며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다음 순간 그의 표정이 크게 변하는 것을 저스틴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아니, 우연이 아닐지도 모르겠군요. 당신이 행운을 가져다 준 게 분명합니다. 남작은 앉았던 몸을 천천히 일으키더니 저스틴과 정면으로 마주섰다. 그의 시선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으며 한시도 저스틴의 모습에서 시선을 옮기지 않고 뚫어질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기적의 순간을 본 사람과도 같았다. 아니면 굉장히 놀랍고 기쁜 일을 순식간에 당한 사람 같은 모습이었다. 단순한 경이로움이 아니라 매우 뜻깊은 무엇인가를 느낀 모습이었다. 아, 저는 남작의 긴장된 표정과 강렬한 눈빛이 저스틴을 당황하게 만들었고 금방 그가 팔을 펼쳐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은 위기감조차 느껴졌다. 그녀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곁에서 지켜보던 조지가 재빨리 끼어들었다. 그는 남작 같은 도박꾼의 유혹으로부터 저스틴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 소개해 드릴까요? 이쪽은 데스타브 남작, 그리고 메인 부인입니다. 조지는 저스틴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가 저스틴을 소개했을 때였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도박꾼이 재빨리 그녀를 쳐다보았다. 그는 저스틴을 이미 알고 있는 듯 보였으며 그의 눈빛에는 심상치 않은 느낌이 담겨 있었다. 그러나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있는 이 의문의 남자는 어떤 수상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저스틴은 순식간에 남작과 그 남자, 즉 수상쩍은 두 남자 사이에 서게 되고 말았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저스틴은 그들에게서 불안한 느낌을 받았다. 조지를 통해 소개된 저스틴도 스스로 자신을 소개했다. 저스틴 메인입니다. 그러자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자가 재빨리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메인 부인.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남작이 자신을 소개한 저스틴의 손등에 담례로 정중하게 키스하는 광경을 재빨리 노려보았다. 그와 동시에 저스틴을 소개한 조지는 자리를 떠나며 말했다. 그럼 즐겁게 지내세요, 부인. 고마워요, 조지. 조지가 인사를 하고 물러가자 남작은 자신이 앉았던 자리에 재빨리 저스틴이 앉도록 권했다. 자, 자리에 앉으시죠. 아, 아니에요. 어서 앉으세요. 단순히 농담으로 부인께 자리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괜찮아요. 전 여기서 그냥 구경만 하겠어요. 저스틴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곁에는 처음 보는 낯선 남자들밖에 없고 그나마 믿을 수 있던 조지조차 가버렸다. 이럴 때에는 평소 침착했던 저스틴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에게 행운을 가져왔다고 말하며 자꾸 자리를 권하는 남작의 태도가 왠지 모르게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그 강렬한 눈빛과 굳은 표정 등은 저스틴에겐 모두 이질적인 것들이었다. 남작은 저스틴을 보는 순간 어떤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런 남작의 계획은 다른 어떤 사람도 눈치챌 수 없었다. 물론 저스틴은 더욱 알 수 없었다. 지금 그녀의 입장은 어른들에 의해 강제로 위험한 장소에 끌려온 아이와 다름이 없었다. 그때 저스틴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광경이 벌어졌다. 남작! 마치 시비를 거는 사람처럼 말을 한 것은 카우보이 모자를 쓴 남자였다. 설마 혼자서만 차지하려는 것은 아닐 테지요? 남작은 그의 말뜻을 얼른 알아차리지 못하고 대답했다. 그 점은 걱정할 게 없어요. 오늘 저녁에 딴 돈을 모두 입금시켜 놓겠소. 젠장, 돈 이야기가 아니요. 그럼 그 아름다운 여자 말이야. 갑자기 저속해진 그의 말에 저스틴은 깜짝 놀랐다. 그 남자가 그녀를 직업 여성쯤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오, 알았소. 납작은 서둘러 그 남자에게 저스틴을 소개했다. 소개해드리겠소. 용서하시오. 이쪽은 저스틴 메인 부인, 그리고 닐 완슨 씨요. 저속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자 앞에서 떠버리던 남자는 닐 완슨이었다. 그가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저스틴은 전혀 알 길이 없었으나 좋지 않은 인상을 풍기는 사람임에는 틀림이 없었다. 부인. 닐 완슨은 짐짓 예의를 갖추려는 듯 보였다. 안녕하세요. 항상 예의를 잃지 않는 저스틴은 자신의 불쾌해진 감정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더욱 명랑한 표정을 지으려 노력하고 있었다. 손님 여러분, 젊은 딜러는 마치 남작과 닐 완슨이 저스틴에게 접근하도록 기다려주었다는 듯이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야 게임을 진행시켰다.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돈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딜러의 말을 신호로 남작은 본격적인 접근을 시작했다. 그는 거의 강제로 앉혀진 저스틴의 등 뒤에 바짝 붙어선 뒤 그럴듯하게 물었다. 몇 번에 거시겠습니까? 남장님, 저스틴은 또다시 당황했다. 전 구경만 하겠어요. 어서요, 부인. 당장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지만 너무 경솔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남작은 저스틴을 처음 보는 순간 이미 그런 점들을 꿰뚫어 보았을 것이다. 강요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저스틴의 성격까지도 간파했을 것이 분명했다. 저스틴의 감수성은 호기심과 예민함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신을 행운의 여신처럼 칭찬했던 남작의 말을 떠올린 것이 바로 그런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그것은 저스틴의 호기심이랄 수도 있었다. 왠지 두렵고 기분이 나쁘면서도 한 구석에서는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서요, 부인.
이 기막힌 행운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딜러의 시선이 잠깐 남작의 표정에 머무는 듯 하더니 재빠르게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 누구나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하면 당황하게 될 것이다. 저스틴은 더 했다. 남작의 적극적인 권유는 강요나 다름없는 것이며 미묘하게도 그의 태도는 그녀로 하여금 이미 호기심을 느끼게 하고 있었다. 위험한 장난인 줄 알면서도 한번 해보고 싶은 아이와도 같은 모험심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요. 남장님 정말이에요. 젊은 딜러의 시선은 다시 남작의 표정에서 이번에는 저스틴의 표정으로 재빨리 움직였다. 하지만 그의 시선을 의심하거나 다른 뜻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딜러는 흔히 고객들의 표정에서 그 기분을 살피는 버릇이 있었다. 게임을 진행시키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장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딜러가 재촉했다. 그런 분위기는 저스틴에게 정신적인 부담감을 다시 주었고 어떤 식으로든 그의 부탁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까지 그녀를 몰고 갔다. 어떤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고 해도 저스틴은 앞으로 전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냥 생각나시는 번호 하나만 부르시면 됩니다. 저스틴은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게 되자 생각나는 번호 하나 정도라면 불러줄 수도 있다고 생각되기 시작했다. 생각해보던 저스틴은 어렵지 않게 숫자를 결정했다. 4번요. 좋습니다, 부인. 남작은 그녀를 행운의 여신으로 믿는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선택한 4번에 굉장한 액수의 칩을 선뜻 가져다 놓았기 때문이다. 그런 광경을 보고 있던 닐 완슨이 노골적으로 빈정댔다. 남작, 요즘 석유가 많이 나오는 모양이군요. 자신이 선택한 번호에 남작이 상당히 많이 거는 것을 본 저스틴은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일이지만 만일 잃게 된다면 원망을 들을 거라고 생각했다. 돈을 잃고 가만히 있을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번호가 당첨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며 보고 있었다. 이제 됐습니다. 더 걸지 말아 주십시오. 놀랄 일이 벌어졌다. 저스틴 자신도 당첨될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날 여유도 없이 놀라서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놀랍게도 남작의 예감이 적중했던 것이다. 작은 돌은 이상하게도 저스틴이 선택한 4번에서 딱 멈추었다. 흑색 4번입니다. 딜러의 발표에 모두 탄성을 질렀다. 곁에서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던 사람들도 일제히 소리치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예기치 못한 일이 저스틴을 더욱 당황하게 만들었으며 마치 무엇에 홀린 기분처럼 걱정했던 일이 잘 풀렸는데도 기쁘지가 않았다. 저스틴으로서는 어떤 식으로도 이해하기 힘들었다. 착각이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발생하게 된다. 저스틴은 자신에게 정말 행운이 따라주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어이없는 생각에 빠져들기 시작했다. 이러한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깊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남작은 감동된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카우보이 모자의 닐 완슨은 더욱 뜻밖의 말을 꺼냈다. 어떻습니까, 부인? 저스틴은 닐 완슨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부탁하고 싶군요. 네? 우리 정유회사의 석유 탐사 중역으로 와주세요. 어머, 경솔한 여자 같으면 이번 제의를 선뜻 받아들이겠지만 저스틴은 아니다. 솔깃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럴 때 어떻게 말해야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다. 이건 우연히 들어 맞았을 뿐이에요. 완슨 씨. 그때 룰렛 게임이 벌어지는 주위에는 어느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에서 저스틴도 마음이 들뜰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신통력이라도 발휘한 기분이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부인. 당신이야말로 행운을 몰고 와준 여신입니다. 남작은 경건한 목소리로 극찬한 다음 이번에는 저스틴의 손을 끌어다 여신께 예의를 드리는 모습으로 손등에 다시 입을 맞추었다. 그렇지 않아요, 남장님. 저스틴은 자신의 당황하는 모습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려고 무척 노력했다. 그러나 저 깊은 마음 한구석에는 남작의 극찬에서 도망치고 싶기도 했지만 그녀는 자신이 4번을 정확히 맞춘 것을 자랑하고 싶기도 했다. 그때 사람들 뒤쪽으로 한 남자가 조용히 나타났다. 그 남자는 모자를 쓰고 콧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콧수염이 있는 모자 쓴 사내는 그들이 있는 곳을 날카롭게 쳐다보며 한 걸음씩 다가왔다. 그가 살피는 것이 누구인진 모르지만 눈빛으로 보아 평범한 사람이 아닌 것은 분명했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저스틴은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의문의 사내가 이들을 주의 깊게 살핀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었다. 손님 여러분, 돈을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돈을 걸어주세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저스틴의 손등에 엄숙한 모습으로 입을 맞춘 남작은 무심코 주위를 둘러보다 말고 모자를 쓴 콧수염의 남자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다. 그 남자 역시 자신을 발견한 남작과 시선이 마주쳤다. 딜러는 룰렛 게임을 진행시키는 데 신경을 쓰느라 주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모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딜러 특유의 눈치로 남작과 의문의 모자 쓴 콧수염의 남자 사이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 다만 특별한 티를 내지 않고 있을 뿐이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보아 저스틴이 보이지 않는 어떤 음모에 걸려든 것만은 확실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남작은 저스틴을 더욱 놀라게 만들었다. 그가 지금까지 땄던 것과 가지고 있던 집을 몽땅 모으고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전부 다 말인가요? 저스틴은 어느덧 남작의 제안에 무조건 따르지는 않았다. 그것은 어느 사이에 그녀도 자신의 행운을 무언중에 믿고 있음을 느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다만 남작의 엄청난 배짱에 마음이 불안해질 뿐이었다. 남작은 약간은 초조한 빛이지만 아까보다는 더 확실하게 대답했다. 물론 전부 다요. 네? 그렇습니다. 3만 파운드를 한 번에 걸겠습니다. 저스틴도 소심한 여자는 아니었다. 미국의 대기업인 메인그룹 총수의 아내라서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결정할 줄 아는 통이 큰 대담한 여자였다. 여성적이고 알뜰한 것과 이런 문제는 서로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녀였다.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저스틴의 그런 걱정은 매우 상식적인 것이어서 남작은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떻게... 부인께서는 아무것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네? 어떤 위험도 내가 책임질 뿐 부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남작의 말은 의심되는 부분이 전혀 없었고 사실이었다. 그가 원해서 저스틴은 남작이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이었다. 일이 잘 안 된다고 해도 책임은 남작한테 있다. 주위에는 그 일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증인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어떻습니까, 부인? 행운을 한 번 더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남작에 이어 딜러까지 저스틴을 재촉했다. 부인, 번호를 불러주시죠. 그래야 시작합니다. 다른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딜러의 재촉은 저스틴이 생각하고 마음을 정리할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다.
드디어 그녀는 3만 파운드의 거금을 말 한마디에 결정하는 커다란 모험을 하게 된 것이다. 그녀로서는 지금껏 살아오면서 이런 경우를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어서 룰렛 게임이나 구경하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전까지도 그랬다. 잠깐 생각을 해본 저스틴은 떠오르는 번호를 조심스럽게 말했다. 15번에 걸겠어요. 그녀의 말은 적중률이 높은 예언으로 통했다. 남작의 2만 파운드와 주위의 모든 사람까지 그 번호에 돈을 걸었다. 게임을 하는 당사자들은 물론 주위에서 구경하는 사람들까지 일시에 숨을 죽이고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됐습니다. 더 걸지 말아 주십시오. 딜러의 시작 선언과 함께 분위기는 더욱 긴장되고 있었다. 어마어마한 액수의 돈이 과연 어느 번호에 떨어질 것인가? 이번에도 저스틴의 예언이 맞을 것인가에 모든 사람의 긴장된 마음이 한껏 고조되었다. 그때 뜻밖에도 난 이만 가야겠습니다. 하고 남작이 말을 했지만 저스틴은 긴장된 마음에 이 말을 금방 알아듣지 못했다. 예? 가시겠다고요? 그녀는 남작이 의문의 코스 옆 남자와 시선이 마주친 다음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리가 없었다. 그보다 남작과 그 남자와의 관계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남작은 그 남자가 나타남으로 해서 그 장소에 더 머무를 수 없는 비밀이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었다. 남작은 누가 보아도 의심할 정도로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만일 이번에도 따게 되면 내 칩을 보관해 주십시오. 하지만 남장님, 그냥 가시면 어떡해요? 그러는 사이에 회전판은 판돈이 많이 걸린 게임의 당첨 번호를 이미 결정해 놓았다. 흑색 15번입니다. 순간 일제히 함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저스틴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곁에 있는 남작에게 무엇인가 말하려다 중도에서 말끝을 흐렸다. 남장님, 이번에도 이겼어. 남장님? 저스틴은 급히 주위를 살피고 남작의 모습을 찾았지만 감쪽같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남작으로 인해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저스틴에게 딜러가 말을 걸었다. 여기 있습니다. 부인. 모두 100만 파운드입니다. 굉장한 액수였다. 아니, 그보다 더 엄청난 돈이었다. 하지만 저스틴은 그 돈이 남작의 돈이기 때문에 더욱 당황해하며 계속 남작을 찾으려 했다. 남장님!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남작이 대답할 리가 없었다. 실례합니다. 저스틴은 곁에서 구경하고 있는 여자에게 물었다. 저 혹시 남장님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여자는 빙글빙글 웃으며 엉뚱하게 대답했다. 남작이요? 네. 여기서 그 행운의 사나이를 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데스타브 남장님 말이에요. 글쎄, 그렇다니까요? 저스틴은 더 물어도 원하는 대답이 나올 것 같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부인? 딜러가 그녀를 부르며 산더미처럼 쌓인 칩을 그녀 쪽으로 밀었다. 부인의 칩입니다. 아니에요. 그건 데스타브 남장님의 칩이에요. 그렇다고 테이블 위에 그냥 둘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건 그렇지만 저스틴은 입장이 매우 난처해지고 말았다. 적은 액수라도 남의 것이라면 마땅히 그 사람에게 되돌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데 100만 파운드나 되는데 언제 나타날지도 모르는 사람의 돈이 자신에게 맡겨진 셈이어서 당황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때 옆에서 몽땅 돈을 잃은 닐 완슨이 넌지시 저스틴에게 말했다. 부인께서 사양하시면 그 칩을 제가 갖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었다. 그것은 남의 돈이었고 더구나 남작이 보관해달라고 부탁까지 했기 때문에 더욱 중요했다. 그 돈은 무사히 주인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책임이
저스틴에게 있는 것이다. 그녀는 넉살스러운 닐 완슨을 가볍게 노려보았다. 그 칩은 제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그때 딜러가 최선의 방법을 그녀에게 제시했다. 부인, 이렇게 하시는 게 어떨지 모르겠군요. 네? 전 여기서 일하고 있는 딜러입니다. 네. 제가 이 칩을 출납 창고에 맡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네, 고마워요. 달리 어떤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의 돈을 저스틴이 가지고 있을 수는 더욱 없었다. 카지노의 직원인 딜러를 믿고 일임시켜 보관하는 것 외에는 더 뾰족한 다른 방법이 지금은 생각나지 않았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스틴은 더욱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다만 카지노의 출납 창고에서 나중에 데스타브 남작이 찾아가도록 해주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단순하게 생각했던 일에 숨겨진 음모나 함정이 있는 줄 저스틴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저스틴은 이미 남작과 얽힌 음모에 발을 들여놓았으며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문제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제 아무리 부자인 남작이라 해도 100만 파운드의 거금을 쉽게 남에게 맡길 수 없으므로 모종의 음모가 있음이 분명했다. 그러나 카지노 클럽에 처음 와서 당황해 있는 그녀를 남작이 행운을 갖고 온다는 말로 어리둥절하게 만드는 바람에 상황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다. 평소 저스틴의 통찰력 같으면 충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다.